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지난해 수능이 역대급으로 어려웠던 반면 올해는 킬러 문항을 제외한 적절한 난이도의 문제가 출제되면서 전반적으로 원점수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산 지역 대학들의 합격선도 지난해보다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점수에 따라 정시 모집에 보수적으로 접근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 진학지원단이 2025학년도 수능시험 가채점 결과를 분석한 결과 국어 영역 만점 기준 예상 표준 점수는 화법과 작문 135점, 언어와 매체 138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11점과 12점 정도 하락했습니다. 수학 영역에서는 확률과 통계 138점, 기하는 141점으로 지난해와 비슷했지만 미적분은 145점으로 3점 떨어졌습니다. 영어 영역 1등급 예상 비율은 6.94%로 지난해 4.71%에 비해 2.23%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탐구 영역, 경제는 71점, 사회문화는 70점, 생활과 윤리는 76점, 윤리와 사상은 73점으로 생활과 윤리는 9점, 윤리와 사상은 10점 정도 상승할 전망입니다. 과학탐구 영역, 물리학원 68점, 화학원 66점, 생명과학원 70점, 지구과학원은 73점입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시험이 좀 쉽다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이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좀 많이 맞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국어 같은 것도 표준 점수가 150점이 나올 만큼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럼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많았다라는 건 틀린 학생들이 많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고득점 한 학생들이 좀 많이 틀려도 어려웠기 때문에 더 높은 이제 퍼센트 100분의 1을 가져간다. 그래서 표준 점수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부산대와 부경대, 동아대 등 부산 지역 주요 대학 지원 가능 점수도 상승할 전망입니다. 국어와 수학, 탐구 영역 두 과목을 합산한 원점수 기준, 인문계는 지난해보다 7에서 11점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연계의 경우 부산대 상위권은 6점, 하위권은 13점까지 상승하고 부경대는 10에서 18점, 동아대는 7에서 17점가량 합격선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성적에 맞게,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정시는 쓸 수 있는 원서가 3장밖에 없기 때문에 약간은 좀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올해 수능에서 부산 지역의 실제 응시자는 2만 5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채점 분석에는 부산 지역 99개 학교 1만 3천 명의 데이터가 반영됐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부산시가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나섭니다. 강서구와 기장 지역 노선 개편이 핵심인데요. 강서구 외곽에서 도심으로 연결되는 노선이 조정되고 에코 델타시티를 지나는 노선이 신설됩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부산 외곽 지역의 산업단지와 신도시가 크게 증가하면서 대중교통 환경도 달라졌습니다. 2007년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된 이후 버스 평균 운행 거리는 21%, 평균 배차 시간은 62% 증가했고 30개 노선은 운행 시간이 200분을 넘어섰습니다. 부산시는 장거리 노선을 줄이고 배차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합니다. 7만여 명이 생활하게 될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에는 첫 시내버스가 운행됩니다. 현재 마을버스 2개 노선뿐인 곳에 122번 버스 기존 노선을 폐지 후 에코델타시티를 관통해 하단까지 운행하는 노선을 신설합니다. 또 신호산단과 명지신도시에서 서면으로 이어지는 도심 고속형 노선을 신설하는 한편 김해공항을 거쳐 강서구 남북을 연결하는 노선, 공항에서 서구와 영도구, 원도심을 잇는 노선도 신설됩니다. 녹산과 신호산단, 가덕도에는 정해진 배차 시간 없이 택시처럼 부르면 오는 타바라 버스가 도입됩니다. 시는 이번 노선 개편으로 강서 지역 시내버스 평균 배차 시간이 30분에서 20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은 각 구군과 의회,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4월부터 시행될 계획입니다. 강서 지역 주민 설명회는 오는 25일과 27일 두 차례 진행됩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시가 노후된 사직야구장을 재건축하고 종합운동장 일대를 스포츠문화 콤플렉스로 만들 계획입니다. 새 야구장은 현 위치에 만들어지고 대체 야구장은 아시아드 주경기장을 리모델링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석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사직야구장은 지난 1985년 개장했습니다. 4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며 시설 노후화로 재건축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부산시와 롯데는 지난 2021년 야구장 재건축 사업에 착수했지만 대체 부지 물색에 차질을 빚으면서 사업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내년 전국체전을 앞두고 부산시가 사직야구장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신축 야구장은 현 위치에 짓기로 했습니다. 지상 4층, 지하 2층 구조로 연 면적은 3만 6천 제곱미터에서 2배 가까운 약 6만 2천 제곱미터 규모로 늘어납니다. 하지만 관람석 수는 2만 1,000석으로 지금보다 1,700여 석 줄어듭니다. 구장의 가장 큰 특징은 그라운드가 지상보다 낮은 개방 형태라는 점입니다. 이는 처음 야구장이 건축될 당시 주변 환경과 달리 최근에 아파트가 밀집된 환경으로 변화한 것을 감안하여 그라운드 레벨을 낮추는 다운필드 방식으로 건축해 소음과 빛 공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재건축에 따른 대체 야구장은 바로 옆 아시아드 주경기장을 리모델링합니다. 전체 사업비는 3,260억 원으로 이 중 817억 원은 롯데가 부담하고 국비로 300억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대체 구장 리모델링 비용도 부산시와 롯데가 7대3의 비율로 부담키로 협의했습니다. 시는 또 종합운동장 복합개발 계획도 밝혔습니다. 남쪽 부지에는 잔디 피크닉 공원과 여가 시설을 조성하고 지하에는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겠습니다. 보조 경기장에는 링 브릿지를 도입하여 조깅, 트레킹 코스를 추가하는 등 이용자 친화적이고 시민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실내 체육관과 수영장은 북서쪽 주차장 부지로 이전하여 재건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는 내년에 설계 공모를 시작으로 오는 2028년 공사를 시작해 2030년 준공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드 주 경기장은 2027년 리모델링을 하고 이듬해부터 새 야구장 공사가 끝날 때까지 임시 구장으로 활용됩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시교육청은 5조 3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시는 삶의 질 향상과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재정은 확대하고 채무 비율은 적정하게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재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은 5조 3,351억 원입니다. 올해보다 872억 원, 1.7% 증가한 규모입니다. 시교육청은 안전한 교육 환경 개선 사업에 6,478억 원, 교육복지 등에 4천억 원을 배정하고 기초학력과 학습 지원에 399억 원, 디지털 교과서와 특성화고 설립에 771억 원을 투입합니다. 교육부가 내년도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재정 부담에 대해서는 교육정책사업 정비와 기금 3천억 원을 보전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우리 고교 무상 교육 관련 법령 일몰 등으로 인해서 세입 재원이 감소해서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교육정책 사업 정비 등을 통해서 불로불급한 사업은 가감하게 축소 폐지하고 기초학력 신장, 넓은 학교 운영, 특수학교 교육 환경 개선 등 교육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의 예산을 집중적으로 배분했습니다. 늘봄 수요가 많거나 교육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는 전용 시설을 늘립니다. 올해 명지 늘봄 전용학교에 이어 내년에 정관 늘봄 전용학교가 문을 열고 5개 교육지원청별로도 늘봄 전용학교를 운영합니다. 급식실 환경도 대폭 개선됩니다. 조리실 환기 설비와 전기식 급식기구 교체 등 급식실 현대화 사업이 추진됩니다.
우리 교육청의 역점 사업 중에 하나는 그 넓음 학교입니다. 넓음 수요가 많은 지역이나 교육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넓음 전용 학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급식 종사자의 폐질환 예방과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그 1,01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부산교육청의 2025년도 예산안은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12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부산의 초등학생들이 중학교로 진학할 때 배정 방식이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가까이 있는 학교를 두고 더 멀리 있는 학교로 보낼 수밖에 없는 학부모들은 이런 배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부산 북구 화명동의 800여 세대 아파트입니다. 이곳에 있는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중학교 배정 방식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아파트에서 불과 5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중학교를 두고 최대 1km 떨어진 통학로의 중학교로 자녀를 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연히 새 아파트 입주할 때 이제 안방에서 혼이 내다 보이는 중학교가 당연히 우리 학교 아이의 중학교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뭐 원거리라든지 파동 중학교를 배정받는다니까 너무 열받고. 현장에 나와봤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아파트가 그 해당 아파트인데요. 이곳에서 나와서 잠시만 걸어가면 이렇게 작은 하천만 지나면 중학교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 배정 방식이라면 이 학교에 자녀를 보낼 수 없습니다. 부산의 중학교 배정 방식은 전산 추첨으로 초등학교에 따라 지정된 학교로 배정받게 됩니다. 사실상 학생이나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은 없는 셈입니다. 부산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고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부산의 중학교 배정 방식의 큰 문제는 근거리 학교 배정이라는 원칙을 위배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이나 경기와 같이 학생들과 학부모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1지망, 2지망 선택 지원해서 추첨 배정 방식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교육당국은 해당 아파트에서 가까운 학교에 배정할 경우 과밀이 될 우려가 큰 반면 기존에 배정된 학교는 학생 수가 감소해 운영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각종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 학생 쏠림 현상이 발생하면서 초등학교 배정에서부터 학부모들의 민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 사상구 학장동이 새로운 변화를 맞이합니다. 공단 도시로 알려진 이 지역에 복합문화공간인 행정복지센터가 들어서게 되는데요. 조성되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부산 사상구 학장동. 공단 지역이라는 특성상 문화와 복지 인프라가 부족한 곳으로 꼽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곳에 복합 문화공간인 행정복지센터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지난 9월 학장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이 새롭게 조성되는 행정복지시설은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행정과 복지 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제공해 지역민들의 편의를 크게 향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상 4층 규모로 사업비는 109억 원입니다. 학장촌을 거닐면서 나중에 우리 동사무소가 되면 여기 와서 카페에 와서 커피 한잔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쉼터의 역할을 다 할 것입니다. 주민들의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을 비롯해 커뮤니티 공간, 여기에 어린이 복합 문화 공간인 들락날락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 행정복지센터 1층은 지역 주민들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생활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내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한 이 프로젝트가 2만 6천여 명의 이 학장동 주민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부산시가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부산의 빈집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시는 자치구군과 합동으로 빈집 정비는 물론 매입 사업을 새롭게 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석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산의 빈집은 5,000동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5년 전인 2019년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무허가 빈집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납니다. 하지만 이후 실태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빈집이 늘수록 지역 쇠퇴도 가팔라집니다. 지난 2022년 부산시의 한 해 빈집 정비 건수는 약 170여 동으로 전체의 3%에 그치고 있습니다. 시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 구비와 매칭해 사업비를 확대하고 오는 2030년까지 2,000동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시비 2천만 원과 구비 900만 원을 투입하여 철거 사업비와 햇살 둥기 사업비 둘 다 동당 2,9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철거 사업의 경우 사업비를 1,400만 원에서 2,900만 원으로 2배 이상 증액하여 2025년에는 총 150동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시는 빈집 매입과 비축 사업도 새롭게 추진합니다. 내년 4동을 시작으로 빈집을 매입해 지역 맞춤형 공간을 조성하고 민간 사업자와 협업해 부산형 주거 모델도 개발합니다. 경사지 빈집을 포함한 대규모 재개발 사업 추진 시 우리 시가 가진 천혜의 자연 환경에 특별 건축구역 지정 등의 행정적 지원과 세계적인 디자인을 접목하여 부산만의 특색 있는 경사지 고품격 주거단지 부산형 신주거 모델을 개발하겠습니다. 시는 빈집 정비단을 신설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의 무허가 빈집 정비를 위한 법령 개정과 소유주의 재산세 감면, 국비 지원 등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180억 원대 전세 사기를 저질러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전세 사기 사건 기억하시죠?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한 첫 번째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80여 세대가 살고 있는 부산 수영구의 한 공동주택. 기계식 주차장 일부는 미납 요금으로 관리가 중단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 최 모 씨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 건물에서 나가지도 못한 채 불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을 포함해 최 씨에게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 200여 명이 빚더미에서 어렵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피해 금액만 약 180억 원입니다. 대법원이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부산 지역 원룸 9채 290여 가구를 매입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은 최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경합범 가중까지 활용해 형법상 사기죄에 선고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입니다. 사실 15년형은 너무 당연한 건데 이 결과를 받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전세 사기 임대인은 감옥으로 갔으나 피해자들은 아직 일상을 되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임대인이 감옥을 나오더라도 빚을 갚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피해자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위로의 손길을 내밀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한 첫 번째 대법원 판결이라 의미가 매우 큽니다. 이 판결을 비추어서 많은 전세 사기 사건들이 중형을 선고받았으면 합니다. 부산 지역에는 이 밖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행한 보증서를 믿고 전세 계약을 맺었다 보증금을 떼일 처지에 놓인 전세 사기 피해자 등 전세 사기 피해자가 2천여 명을 넘어서며 피해 금액도 눈덩이로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시의회가 올해 마지막 정례회에서 부산시와 산하기관 그리고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열흘간 열린 이번 감사에선 어떤 문제점들이 지적됐는지 주요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김석진 기자입니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19일 의회 사무처를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감사에선 낭비성 예산 집행에 대한 지적이 많았습니다. 김효정 의원은 부산관광공사가 유튜브 채널을 8개월 운영하는데
1억 원을 쓰고 방치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전원석 의원은 시 건설본부가 각종 광급공사의 지연으로 혈세를 낭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에선 지적되지 않았지만 저희 보도를 통해 광안대교에 설치된 스마트 톨링 시스템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부산은 현재 유료 도로가 가장 많은 곳인데 광안대교는 3년 후에는 무료화가 예정입니다. 그런데 굳이 수십억 원을 들여서 이런 시스템을 설치한다는 것은 유료화를 연장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고요. 현재 이 시스템이 교통 정체 해소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산시장의 공약 등 시책 사업에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특히 전원석 의원은 퐁피두센터 분관유치 전략회의에 참석해 시의 시민예술문화계와의 소통 부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반선호 의원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성과금 미지급을 지적했고 이종환 의원은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아이돌봄 대기는 여전하다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피감기관의 감사 태도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부산의료원의 경영난을 지적하는 질의에 원장의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부산에 지금 상급 종합병원도 이게 문제가 있어가 서울로 가는 이 마당에 그럼 부산 의료원은 누가 오느냐? 동네 사람이 온다 그죠? 동네 마트 수준이다 그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51개의 시민의제를 발표한 시민사회단체는 다소 아쉽다는 평가입니다. 일단 시민들이 제안한 의제를 많이 다뤘다는 점에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환영할 만한 일이고요. 근데 행정사무감사는 1년의 사업을 평가하는 것인데 너무 세부적이거나 너무 사소한 부분을 오래 끄는 의원님들이 몇 분 있었고 그리고 종합감사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부산시 그러니까 집행부의 안일한 행감 자세입니다. 시의회는 조례 동의안과 내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 의결한 뒤 다음 달 17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채널 BTV